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약 350m, 용산전자상가에서 약 50m 거리인 바로 이곳에 최대 용적률 1100%, 역대급 가치 차익이 가능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죠. RK랩 로켓 부동산 연구소에선 이 용산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금 1억대 소액 투자 매물을 단독 보유 중입니다. 1억대 투자 매물 딱 3개 남아있죠. 지금 빠르게 소진 중이니 영상 시청 후 바로 연락주세요. 자, 그럼 이곳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현장 전문가가 소개하는 생생한 현장을 공개합니다. 용산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오늘의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입니다. 서울시에서 얼마 전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자료입니다. 서울시는 역세권주의 저이용 부지에 대규모 변화를 시작했죠. 기존 용도 지역의 용적률이 3종이라면 250%, 이를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면 상한 용적률은 800%가 됩니다. 호텔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60% 상향, 창의 혁신 디자인을 건축할 경우 추가 110% 상향, 친환경 건축물이나 지능형 건축물을 도입할 경우도 추가 37%의 용적률 상향, 최대 1100%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죠. 지금까진 볼 수 없었던 최대치 가치 변화가 당연합니다. 최대치 가치 변화가 당연한 투자금 1억대 이 용산 재개발 사업지, 그 생생한 현장을 바로 공개합니다. 집중해주세요. 맨날 용산 제가 떠들잖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제가 낙후된 것들만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용산이 개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모습들을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용산역 앞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이 부지 앞에 서 있고, 일대의 랜드마크들이 너무 많은데 굵직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아, 용산은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왜 용산역 일대에는 그냥 저층 아파트가 없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 이 용산역은 뭐 쇼핑몰 기능이 있는 아이파크몰 기능도 있고요. 현재 위에 가면 풋살장 등 뭐 기타 있어요. 저 뒤에 노보텔이 보이는데 저건 이제 드래곤시티고요. 이제 가을을 알리는 잠자리가 날아다니는데 용산역 꼭대기에서는요 드론 택시가 이제 날아갑니다. 예, 그게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냐, 여의도, 김포, 인천, 강남, 송파, 기타 등등 UAM 정거장을 통해 이동하는 미래 교통수단이 용산역 꼭대기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용산역 앞에 우리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했을 때 어떤 건물들이 나타나 있냐, 자, 화면 이쪽으로 돌려볼까요? 자, 이게 지금 측면에서 바라본 건데 40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층에서는요 서로 이 건물이 두 개거든요. 건물을 연결할 수 있는 스카이 브릿지가 있어요. 용산 레미안 센트럴입니다. 자, 오피스텔, 아파트, 업무시설 주상복합으로 지었고, 여러분들 용적률 1000% 하잖아요. 용적률 1000%가 이런 거예요. 실제 9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7년도 작품이고, 아파트가 100세대 중반, 그리고 나머지 오피스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피스텔을 뭐 종로, 여의도, 강남, 뭐 코엑스 근처에 이 일대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이제 고가의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오피스텔을 원투룸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 그 오피스텔 이용자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대형 평수 오피스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용산 센트럴은 딱 그러한 건물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이 섞여 있는데 오피스텔도 대형 평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무지 비쌉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미 전용 평당 1억을 찍었고요. 용산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용산 센트럴이다. 자, 보시고 업무용 건물들 좀 볼까요? 자, 바로 옆에 아모레 퍼시픽. 저는 저 건축물이 제 기호에 좀 맞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단조로운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 생각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본사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사진으로, 영상으로 이런 거, 아모레 퍼시픽을 봤을 텐데, 가까이서 보면 그 웅장함이 보는 이로 하여금 되게 압도하게 만듭니다. 저러한 건물들이 있고, 이 거리가 아모레 퍼시픽과 용산 레미안 센트럴 사이에 이 도로가 한강대로입니다. 이 한강대로를 쭉 건너가다 보면 노들섬이 나오고 노량진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한강대로입니다. 자, 옆에는 LS 산정 건물이 있고요. 여기 사이에 보면은 센트럴 파크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센트럴 파크라고 있는데 용산 참사 들어보셨죠?
예, 그 현장이 저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아픈 역사이기도 한데 용산 참사가 있던 곳이 저 센트럴 파크고요. 원래는 효성그룹과 이제 조합원들 간에 분쟁이 있어서 효성이 지은 건데 효성 뭐 해링턴 어쩌고 저쩌고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브랜드 네임에서 효성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센트럴 파크로 불리게 됩니다. 저 센트럴 파크가 저런 게 용적률이 800%짜리예요. 아파트 5개 동이 있고요. 오피스텔 1동이 있습니다. 저 호반 서밋에서 짓는 건데요. 저게 이제 국제 빌딩 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고 해서 저렇게 짓는데 저런 것들 건물 보면 용적률 거의 1000%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용산은 지었다 하면 제가 800%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래요. 용산은 지었다 하면 800% 1000%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실제 짓잖아요. 저렇게. 예, 이미 지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 이 건물. 이게 현재 용적률로 치면 용산역 앞에서 제일 높아요. 990점 몇 프로예요. 용적률이 1000%짜리가 이거고, 이것도 2개 동인데 앞에 동은 업무동으로 있고 뒤에 동은 주거동으로 돼 있어요. 엄청 비싸요. 얘도 전용평당 뭐 1억 수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와, 건축물들이 되게 미래지향적이지 않아요? 나머지 있는 주변 건물들도 마찬가지고. 자, 용산에서 개발을 해서 용적률 800% 1000%짜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은 최소한 이거보다 더 멋있겠죠. 그래서 용산구청에서 발표하는 조감도들 보면은 마블 영화 보면 어벤져스에 토니 스타크 건물 있어요. 스타크 타워라고. 뭐 그런 건물들이 앞으로는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가 조감도에는 스타크 타워 비슷한 건물도 조감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볼게요. 이게 건물들만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녹지, 예, 이 공원인데요. 자, 여기서 저 뒤까지 공원을 연결합니다. 지금 저기 펜스가 쳐 있는데요. 그리고 더 가면 뭐가 나오냐? 용산 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산역에서부터 이 녹지를 걸어서 용산 공원까지 도보로 가는, 예전처럼 단절돼 있지 않은 그 길이 열립니다. 이거를 서울시에서는 보행축을 만든다고 했고요. 그럼 연장해서 생각해보면 용산공원에서 용산역 걸어올 수 있죠. 그럼 용산역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국제 업무지구, 전자상가, 그리고 원유로 일대 이렇게 다 도보로 연결이 됩니다. 그 중에 필수가 뭐냐면요. 이제 경부선 철도 있잖아요. 그 지하화가 꼭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철도로 단절되지 않고 지상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런 보행축이 이 용산역 일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큰 계획이고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채널 특성상 이런 첨단 건물, AI가 지은 듯한 이 멋진 건물들, 이거 보여주라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럼 이런 건물들이 어디에 들어서는지, 용산에서 어디를 개발해야 하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강로를 따라서 한강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예, 조금 걸어왔습니다. 용산역에서부터 한 200m 정도 걸어왔고요. 건물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우리나라 국민이면 전 세계에서도 다 알 거예요. 그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건물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 옆에 DK 밸리뷰 용산 이 오피스텔 건물이 붙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LG 플러스 본사가 있습니다. 한강로에는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강로에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구식 건물이 있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정비창 전면 1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정비창 전면 1구역, 여기 재개발이 확정된 곳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예. 지금 여기는 상권이 그래도 잘 살아있고요. 저녁 때 와도 손님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한 지역이고, 중간중간 그 노후 건축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 길의 끝에 가면 저기 이렇게 펜스처럼 데가 있어요. 저게 국제 업무지구예요. 정비창 전면 1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옛날 주택들이 많고 천막으로 이렇게 지붕 처리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래도 좀 레트로한 느낌으로 동네에서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인데요. 그러나 속사정은 건축물의 노후도나 앞으로 있을 미래 호재를 받을 곳, 국제 업무지구 바로 앞에 있는 이 단지,
길을 건너지도 않아요. 붙어 있어요. 이 땅의 가치를 봤을 때 이곳은 충분한 개발을 해서 이 주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는 그 대로변에 좀 가까워서 그렇지 조금만 지금 한 50m 들어왔거든요. 이 건물들 이런 거 보세요.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양반이에요. 더 심한 것들도 너무 많아요. 가볼게요. 이렇게 골목으로 해서 국제업무지구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은 예로부터 정비창 전면 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이 선정된 곳이고요. 뭐 조합 간, 추진위원 간, 뭐 이렇게 조합원들하고 다툼도 있고 소송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4년 중반에 이게 다 정리가 되고 예상 세대수가 777세대였어요. 면적이 꽤 넓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500% 수준으로 해가지고 약 1500세대를 짓게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1500세대의 아파트들이 저렴한 아파트는 아닐 겁니다. 굉장히 고가를 넘나드는 신축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성이 좀 이제는 서류적인 이게 법적인 이제 그러한 제한 요소들이 사라졌으니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풍경들 봐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주택으로 효용성을 얻기 때문에 상가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커피숍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서울시 어디를 가면 볼 수 있을 정돈되지 않는 이 전선과 뭐 도시가스는 그래도 다행히 들어오네요. 노후된 주택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비창입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현대 한강 아파트라고 저기 서부 이촌동 아파트거든요. 그 경부선 지하화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상 말미에 보여줄 텐데요. 경부선 철도가 이렇게 언덕처럼 높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영등포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게 이촌동을 양분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철도가 지하되고 또 지하화된 부분이 공원으로 조성돼야 맞을 것 같아요. 실제 서울시 계획은 그러하고요. 더 가볼게요. 알게 모르게 지금 영상에는 기와집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담기고 있고요. 어지간하면 다 기와집입니다. 옛날에 지어진 것들. 그 판자촌이 여기 나와요. 자, 이거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와를 더 이상 보강하지 않고 천장에 보면 천막으로 막아놨고요. 이 거리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노후도 판단할 때. 이거 노후도 얼마라고 해야 돼요? 100%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동네입니다. 차가 한 대 간신히 갈 수 있고 하지만은 도로가 너무 좁아서 차가 일단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반 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소방차, 뭐 응급차, 경찰차 등. 가게 주변에 주민들이 살고 계셔서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밥집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레트로한 감성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야, 보세요. 이런 골목들도 보시고 정말 옛날 느낌 나지 않나요? 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땅이요. BTS 하이브 건물 바로 앞에 블럭이에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신구가 극명하게 이 거리에 있습니다. 이 한강로에. 정비창 전면 구역이고 심지어 이제 철문도 아니에요. 나무문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그래도 나무문에 도어락도 달아놓고요. 조금 여기는 꾸몄네요. 카페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비창 전면 1구역에 그 눈에 볼 수 있는 노후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국제업무지구 쪽으로 가볼게요. LGU 플러스 본사 있고 대우 트럼프 월드 있고. 자, 그 바로 앞에 단지예요, 여기가. 자, 이제 기와집들이고 정돈되지 않은 그러한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여기는 이제 이 골목도 찍을 걸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차가 못 들어가요. 저 멀리 대우 푸르지오 서밋하고 레미안 센트럴 등등이 보이네요. 여기서 카메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신구 조화가 많이 이렇게 동네에서 보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더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한번 스카이라를 찍어보세요. 가보시죠. 진정한 그 해방촌 느낌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태원에 있는 해방촌은 해방촌이 아닙니다. 자, 일단 철도가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 기다렸다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빨리 건너자. 동부 이촌동쯤 가면은
찻길 건널 때 이게 철도 관계 아저씨가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세요, 멈추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 가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정말 고즈넉한 서울 외곽에 있는 동네 같지 않아요? 이렇게 꽃도 키우고 담쟁이 넝쿨들도 있고 안에는 이제 어르신이 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샌드위치 판넬로 지붕을 해놓고 옛날 시멘트 벽조로 벽을 해놓고, 유일하게 이쪽 블록에 붙어있는 아파트가 이 우림 아파트예요. 이 우림 아파트 뒷뜰이 국제업무지구예요, 여러분들. 위치 되게 신기하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 동아그린 아파트 뒤거든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유지 보수를 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굳이 이제 그 쪼개기도 금지돼 있어서 다세대 전화이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이렇게 길을 찾아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런 집들 보면요, 사실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 보면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 주차하지 말래요. 소방차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 경차도 못 갑니다, 지금. 건축 양식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 틀을 대고 지푸라기에 점토 묻혀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이제 옛날 양식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슬레이브로 이게 이런 걸로 지붕을 해놓고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잘 계시겠죠. 저녁 때 저 가로등이 들어오면 굉장히 운치 있고, 뭐 응답하라 1960 정도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쪽까지는 안 가고, 제가 이렇게 낙후된 블럭이 바로 국제 업무와 붙어 있는 지역이다 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저 멀리 지하철이 지나가는 게 보이네요. 여기 기와집들 풍경을 담을 건데, 저 올라가면 더 잘 보여요. 자, 이런 집들은 사람이 아직 안 살겠죠. 이제는 관리가 안 된 모습이 이제 역력하게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간판집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판집은 이런 골목도 봐요. 지금 이 간판집 말고는 다른 이제 그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이 철도가 이촌동을 뚫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녹지를 구성해서 지하화를 하는 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와집 구성이 엄청 많죠. LGU 플러스 있고, 하이브 있고, 국제빌딩 전면부 공사하는 것도 있고, 우림 아파트도 있고. 이 지역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서부 이촌동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도로를 다 타봤을 거예요. 지금 이 아파트가 동아그린 아파트, 그 다음에 앞에는 현대한강, 왼쪽에 강변맨션이 있거든요. 이 세 개의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됐어요. 최근에 24년도에. 잘 진행되길 바라고, 노후도가 너무 각기 달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동아그린 아파트도 서부 이촌동이고, 대림 아파트도 서부 이촌동입니다. 이촌동 사이에 KTX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빈 땅에 잔디들이 좀 깔려 있고, 토지 형질을 조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증거자료상 이렇게 남기는데, 훗날에는 뭐 이런 거 안 보이겠죠. 그리고 저 끝에 노보텔 드래곤시티 보이죠? 그 옆에 용산역 보이죠? 자, 드래곤시티 같은 건물들이, 저쪽이 이제 전자랜드 전자상가 라인이거든요. 드래곤시티 정도의 규모의 건물들이 전자랜드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올라올 겁니다. 전자상가 개발도 눈앞에 펼쳐질 테지만은, 그보다 더한 게 이 국제업무지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에 담기는 푸른빛의 하늘들, 고개를 이렇게 들추고 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그 동아시아의 이제 국제도시, 국제업무도시가 여기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국제업무도시를 이제 국가사업으로 보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와 방금 우리가 지나온 정비창 전면부 단절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하화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고가도로를 다 철거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서울시 내에서도. 그래서 이것도 철거돼서 이촌동 주민들 사이에 이제 교류가 더 활발해지는 녹지가 이 가운데 생겨버리면 주거 환경은 더 좋아질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 부동산 채널인데 제가 자꾸 건물들 얘기하고 개발 호재 얘기하고 주변 이슈 얘기하고 했잖아요. 용산역에서 한강로 정비창 전면부 이렇게 올 때 여러분들 여기 소액 투자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소액 투자는 어림잡아 20억을 소액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20억으로 투자하러 여기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20억이 아니라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용산역 앞에 레미안 센트럴, 그 대우 프로지오, 호반 서밋, 기타 등등 주상복합 있잖아요.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올 자리가 저 드래곤시티 뒤로 널려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이제 추진하는 곳도 있고 아직 추진하지 않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저기 투자 금액이 지금 2억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1억대도 있고요. 뭐 3억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개발이 가시화가 되고 국제 업무지구와 전자상가와 연계된 이 동네 구성들이 저쪽 원효로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눈앞에 국제 업무지구 공사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소액 투자처는 사라집니다. 실상 이제 부동산 심리들이 그렇더라고요. 매도인은 더욱더 비싸게 팔려고 하고 매수인은 더욱더 싸게 사려고 하고, 그러다가 간극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은 더 이상 접근 못하게 될 지역이 저 드래곤시티 앞에 원유로 2가 전자상가가 있는 블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소액 투자 상품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다가 소액을 투자하게 되면 훗날에는 최소한 미래 도시의 그림이, 저 지역 그림이 용산역 앞에 센트럴, 푸르지오, 뭐 서밋 등등 이렇게는 펼쳐질 것이다 예상하시면 됩니다. 왜냐? 용산구청에서 발표하는 이 일대 개발 계획들은요, 전부 다 용적률 최소 800% 넣어줍니다. 예, 그렇게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오늘 그 용산역에서부터 여기까지 국제업무지구를 오른쪽으로 반바퀴 정도 돌았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참고 자료가 돼서 좋은 투자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부동산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